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의 기초영문법 71번입니다. 오늘은 조동사 3번 공부할 분량 중에 두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조동사 would의 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would의 그 우자에 붙여가지고 그 뜻을 꼭 외워야 할 뜻을 몇 개 만들어 봤죠. 우공과 까불고 싶다. 뭐 옛날에 대감들끼리 김공, 우공 하고 서로 불렀는데 어린 시절 같이 놀았던 우공과 다시 한번 까불고 싶다. would의 용법이란 얘기입니다. 우자는 첫째는 공손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도와주세요 할 때 help me 명령문 짜증나서 안 도와주겠네요. 이걸 이제 will you help me? 그러면 조금 이거보다 정중해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중한 것이 would you help me?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조동사는 과거형으로 쓰이면 공손한 표현이 되게 다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help me? 날 도와줄 수 있어요? 할 때 could you help me? 하면 훨씬 더 정중해집니다. 제가 당신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보다는 might I help you가 훨씬 더 정중합니다. 그 다음에 나 널 만나는 거 좋아. 조금 건방진 것 같죠? 이때 would를 하나 더 붙이면 I would like to meet you. I would like to meet you. 널 만나고 싶은데 would like to는 보통 뭐하고 싶다라고 하는 수거로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I like to 에다가 would를 붙임으로써 아주 정중하게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I would like to. 2, 3인칭은 would like to만 쓰지만 1인칭은 should like t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I should like to. 그럼 그 should도 역시 정중한 표현의 should가 되겠네요. 어쨌든 would의 첫 번 용법은 말을 정중하게 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참 여러 번 얘기했는데 현재에서 본 미래는 will이고 과거에서 본 미래는 would입니다. 우공과 과거에서 본 미래. 말하자면 I hope 내가 지금 희망하는데 지금 본 미래입니다. 그 남자가 그녀와 결혼하면 좋겠어. 그런데 나는 그 당시 희망했었지 뭣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가 그녀와 결혼했으면 하고 이건 지금 본 미래입니다.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희망했었지 그러면 이건 지나갔는지 아직도 안 돌아왔는지 몰라요. 하여간 어쨌든 그때 희망할 때 본 미래는 will이 아니라 would가 됩니다. 스티븐 같은 경우에 다른 단어가 나와도 상관없죠. He thinks 그 남자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거기 갈 거라고. 이건 분명한 미래입니다. 아직 안 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지 그 당시에 그녀가 갈 거라고. 뭐 그랬는데 뭐 그 뒤에 안 갔다든가 갔다든가 아직도 모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하여간 생각했다 해서 볼 때 과거형. 그러니까 대개 hoped, thought, believed 뭐 이런 말 뒤에서 would가 나옴으로써 그때 본 미래, 지금 본 미래는 will이고 그때 본 미래, 우공과 까. 이건 가정법에 나오는 그러니까 진짜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가짜로 얘기한 뭐 가정법으로 하건 마음속으로는 가짜.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네가 아니니까 뭐 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이게 내가 너라면 하는 이 가짜 상황에 가정법 상황에 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옛날 얘기죠. 과거 완료니까. 내가 돈 많았었더라면 나는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야. 양쪽 다 had pp. 여기도 had pp가 조동사 뒤에라 have pp 된다는 거 알죠?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if절을 빼버리고 이쪽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소녀라면 그 남자랑 그런 데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야 좀 말이 어울리겠네요. 뭐 갔을 텐데 해도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만 지혜로운 소녀라면 그 바람기 많은 그 남자하고 어디 뭐 산행을 갔다든가 지혜로운 소녀라면 그 남자와 그런 데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면 if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would have pp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에만 나오는 용법. 가정법의 진짜 얘기가 아니라 가짜 얘기. 현실은 그런데 갔나 보죠. 안 갔을 거야 그랬으니까 우공과 까 불 옛날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입니다. 하곤 했다.
물론 현재의 불규칙적인 습관, 요즘의 불규칙적인 습관은 하고 난다도 있습니다. 종종 오픈이 잘 붙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 노래 부르곤 했다. 종종.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우일이 되면 걔는 요즘 혼자 노래 부르곤 한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종종 노래 부르곤 했다. 종종 노래 부르곤 한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불규칙적인 습관에 좀 대칭점에 있는 규칙적인 습관, 반복적으로 규칙적인 습관이 있다면 이건 used to를 쓴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면 할머니를 방문하곤 했다. 그러면 would를 쓸 때는 불규칙적으로, used to를 쓸 때는 좀 더 규칙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곤 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우공과 까불.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used to에 동작의 반복이 되는 used to sing, 노래 부르곤 했다. used to go, 거기 가곤 했다. used to meet, 만나곤 했다. 이건 동작의 반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비동사나 live는 뭐 중국에 살곤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중국에 가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과거형 중국에 살았었다. 이런 식으로 반복과 약간 거리가 있는 경우는 단순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he was rich,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단순 과거로 말할 걸 used to 뒤에 원형을 붙여서 used to be,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re was 그러면 뭐뭇이 있었다. there is,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비동사로 들어가고 used가 붙음으로써 이 둘은 비슷합니다만 완전히 차이가 있는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를 말하면 만약에 지금은 하고 물으면 몰라죠. 그러니까 he was rich 하고 말하면 그는 옛날에는 부자였는데 혹시 지금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There was a tall tree there,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었지.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은, 그러면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used to be는 지금은 아니지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he used to be rich라는 말은 옛날엔 부자였지. 지금은 저렇게 어렵게 살지만이라는 것이 포함돼 버립니다. 얘는. 그 다음에 여기도 거기엔 키 큰 나무가 있었지. 그러면 지금은 없어졌지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모르지만과 지금은 없어졌지만을 따로따로 분명히 말하려면 used to be와 was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찾아가서 이 근방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 요건 말이 좀 안 어울립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 가지고 이 근방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고 말하면 근데 왜 없지? 지금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오로지 used to be밖에 못 쓰겠죠. 이 근방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왜 없지? 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near here, 이건 가까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근방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없지? 라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이건 위쪽만 어울리지 아래쪽은 안 어울리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live를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He used to live in China. 그러면 이건 lived라고 쓰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는 중국에 살았었다. 근데 지금은 하고 물으면 아래는 지금은 모르겠고 라는 말이고, 위에는 물론 지금은 거기 안 살지만 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살지만 옛날에는 중국 살았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ed를 공부하고 나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불규칙적인 습관 would가 나오다가 비슷비슷한 게 자꾸 나오니까 규칙적인 습관은 used다. 근데 used의 반복과 좀 거리가 먼다는 단순히 그냥 과거형이다. 다만 진짜 과거의 차이는 이건 지금은 모르는 거고 이건 지금은 아니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제 비동사까지 붙는 말이 있으면은 옛날에 한번 다 주의를 줬던 말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나오느냐 사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물이 나오면 이건 사용하다의 수동. 이 칼은 사용되어진다. 고기 자르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2 플러스 원형입니다. 이건. 그러나 사람이 나오면은 고기 자를 때마다 걔가 불려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기를 잘 잘라요. 그래서 뭐에 익숙하다. 뭘 참 아주 잘한다. 뭐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의 자가 돼버리는 전치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일 때는.
그래서 꼭 ing까지 붙여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남자는 고기 자르는 것에 아주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용되어진다. 이건 익숙하다. 그 다음에 우공과 까불고, 고집. 고집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도 긍정문이라면 뭐뭐 하려고만 했던 거고, 우드가 과거형이니까. 그 다음에 부정문이라면 죽어도 안 하려고만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여자가 미인이라는 건 여러 번 나왔죠. 좀 비열한 거죠. 그 여자가 미인이라는 걸 나 그 당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죽어도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 고집스러운 얘기입니다. 고집. 나는 바이스클, 자전거 하나를 갖고 싶었는데 아빠는 죽어도 나한테는 한 대 사주려고 하지를 않으셨다. 이런 건 이제 고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공과 까불고, 마지막에 이제 싶다, 하고 싶다. 그야말로 will에서 나왔기 때문에 will이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니까 대개의 경우에 관계대명사 뒤에 앞에를 꾸며주는 말로 나올 때, 특히 멋 많은 사람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 도우즈 후 그러면 멋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표현에 우드가 나오면 거의 90% 이상 하고 싶다라는 우드예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번역도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때 사람 들자를 빼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할 때 들자가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지만 뜻은 똑같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근데 영어는 아예 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할 때는 도우지로 쓰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하고 단수로 말할 때는 원이나 he를 씁니다. 반드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건 단수로 받아줘야 되고 이건 복수로 받아야 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멋마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이미 가정법에서 배웠죠. if 쪽에 나오는 우드는 이건 하고 싶다가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너 성공하고 싶으면,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여기는 주어가 또다시 나와야 되겠죠. 왜? 이쪽에 한 문장, 그 다음에 이쪽도 한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이건 얘가 주어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어요. 다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같이 같은 말이지만 those who would, one who would, he who would. 그 다음에 if you would succeed, 너 성공하고 싶으면 다시 주어 붙여서 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우공과 까불고 싶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일단 우드의 용법은 대충 머리에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방금 말한 우드들을 지금 어느 우드인지 한번 갈라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종종 나오면 거의 볼 것도 없죠. 그는 혼자 노래 부르곤 했다. 이건 하곤 했다라는 용법이 되겠죠. 물론 불규칙적으로 하곤 했다. 요즘 노래 부르곤 한다 그러면 우드 대신에 will을 쓰면 되는 거고요. do to others, 남들에게 행하시오. 뭐 하는 바처럼? 네가, 이건 do by라는 말은 do by time. 그러면 time 옆에서 뭘 한다는 얘기인데, time을 대접해 준다라는 수거입니다. 이거 time 옆에서 뭘 한다, time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나 밥 먹을 때 내 옆에 와서 뭘 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do by의 수동, 이건 대접받다가 됩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행하세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규칙 하나, 그걸 이제 황금처럼 좋은 규칙이라 해서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황금의 규율, 황금률. 이 문장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하라. 이건 하고 싶다. 6번째 것이 되겠네요. 하고 싶다. 이건 코리언인데, 요것도 아까 if절이 없지만 한국 사람은 홍길동 정도는 알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홍길동 정도야 알 거다. 이건 가정법에 나오는 우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인형 하나를 원했는데 엄마는 죽어도 인형 하나 사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건 고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다시 가정법에 나오는 가정법에,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건 과거에서 본 미래. 그는 희망했다. 그녀가 자기의 오빠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을. 근데 이것은
희망했다라는 그 시점에서 본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본 미래. 이렇게 우드의 용법은 상황에 따라서 머릿속에서 보기가 6가지가 쭉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should는 우리가 한 번 강의로 끝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would가 좀 간단하게 끝났기 때문에 should에서 한 가지 용법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주로 should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should. 여기도 would처럼 우공과 까불고 싶다처럼 should에도 should자로 붙여가지고 쭉 한번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should의 용법 중에 오늘은 하나만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첫자만 따서 그 주제의 명동권만 쳐다봐요. 아주 고급스러운 주제의 명동권 봐요. 이게 이제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동의하다인데 이거 같을 동자입니다. 미안합니다. 같을 동자가 아니라 움직일 동자.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뒤에서 나오는 특별용법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평범하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 남자가 말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말하는 게 과거면 그거보다 이전 얘기는 과거 완료로 나올 수 있겠죠. 그녀가 널 사랑했었다고 그 남자가 말했다. 같은 때 이야기라면 같은 과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본 미래라면은 would가 붙은 말도 나오겠죠. 그 남자가 말했다. 아마 그 여자가 너를 앞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 당시 본 미래. 근데 이거 다 말이 되는 말들이에요. 또 조동사가 붙어도 말이 돼요. 그 여자가 너를 도와야만 해 라고 말했다. 뭐 해야만 해 하는 말이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과거인데 더군다나 3인칭에 아무것도 안 붙은 원형이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하려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요 얘기를 지금 said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보다 더 옛날 시제도 나올 수 있고 같은 때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본 미래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뭐 어떤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she could help you. 그녀는 너를 도울 수 있었다고 그 남자는 말했다. 할 수도 있고 여기 조동사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잠깐 한 페이지 뒤를 먼저 봅시다. 근데 여기다 만약에 명령을 했다고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남자가 말했다가 아니라 said가 아니라 명령했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명령했다. 그 여자는 옛날에 사랑했다고 명령했다. 명령했다고 안 어울리죠,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명령했다. 앞으로 사랑할 거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세 가지 방향으로 어느 시제를 넣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명령했다라는 말은. 오로지 명령이라는 말은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너를 도와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렇게 should 해야 한다고라는 말만 나와야 돼요. 만약에 문장을 쓴다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우리는 지금 said하고 구별을 해가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수없이 order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쓰면서 이놈의 should 맨날 나와야 하는 should 안 써도 머릿속에 벌써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명령했다라는 말 뒤에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그 사람들은 안 나와도 should가 있다고 머릿속에 감이 잡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략을 해도 좋아요. 이게 생략을 하고도 그러니까 얘가 있었던 것처럼 원형을 쓰는 아주 특수한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명령했다. 그녀가 널 도와야 된다고. 그녀 보고 명령을 했겠죠. 그녀는 널 도와야 된다고 그 남자가 명령을 했어. 근데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should가 있어야 되지만 벌써 order라는 말 자체가 해야 한다고만 있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어떤 시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꼭 나오면 should만 나온다. 오랜 세월 동안 should만 말하다 보니까 아주 질려버릴 정도로 많다 보니까 이건 안 써도 벌써 안 쓰고 그러니까 바로 원형 she help you라고 하는 원형을 써도 머릿속에 탁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주제의 명동권 봐요라는 단어 뒤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거기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거기를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가야 한다고 권했다. 가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 동자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하겠고, 그래서 첫 번에 주장하다, 제안하다가 insist와 지금 suggest가 나온 겁니다. 그 남자는 insist, 이건 중학교에 나오는 단어, 두 개 다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니까 이런 종류의 제일 먼저 insist와 suggest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남자는 주장했다 또는 제안했다. 그녀는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제안했고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여기를 보기 중에 should be가 없다면 정답은 B입니다. should는 생략해도 좋고 should be at home. 아주 엉뚱한 정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3들도 제대로 내용 파악을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중국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의 뭐清华대학이나 북경대학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또 요게 하나인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insist와 suggest는 주장하다, 제안하다라는 말인데 어찌어찌 하자고 해야 한다고 제안할 때도 있지만 이런 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말하다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말하다가 중간이라면 이걸 강력하게 말하는 게 insist고 넌지시 말하는 게 suggest예요. 또 그런 뜻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도 여기다 insist 여기다 suggest를 넣어도 또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강력하게 말했다. 그 여자는 너를 사랑했었다고. 그 여자는 강력하게 말했다. 앞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넌지시 말했다. 그 여자가 앞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이런 식이 다 나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입에서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봤다. 그 남자가 steal the bag. 그 남자가 그 가방 훔치는 걸 난 봤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훔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우겨댄다. 그러면 이건 사실이죠. 뭐라고 우겨댈까요? 자기는 그 가방? 그럼 여기 답이 뭘까요? 요런 종류가 아니죠, 이건.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안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상황까지 다 파악을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평범하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넌지시 말했다 쪽도 되기 때문에 말하다처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보았다. 그 남자가 가방 훔치는 걸. 그런데도 하지만 그 남자는 이걸 받붙이고 막 강력하게 말했다. 자기는 그 가방 훔친 적이 없노라고. 그러면 had not stolen 이 주장보다도 더 먼저 얘기니까 과거 완료로 가서 이것이 오히려 정답이 돼버리는 그런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국에서 북경대학이나清华대학이 아주 여러 번 나온 걸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찌어찌 해야 한다고 라고 할 때는 should 플러스 원형 또는 should가 빠진 원형이 되고 그냥 said와 같은 의미로 말했는데 강력하게 말했느냐 넌지시 말했느냐 라면은 온갖 시제가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알맞는 말을 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제, 주장하고 제안하고 해서 좀 조심할 일입니다. 주장과 제안. 하나 더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여기라면 그 남자가 주장했다. 그 여자가 be at home today. 오늘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어디 가지 말고 그 여자는 집에 있어야만 한다고. 이게 지금 이쪽으로 쓴 방법이죠. 그런데 이거 중학교용법입니다. insist는 고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라붙는 전치사 on으로 전치사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중학교용법입니다. 그 남자는 주장했다. 그 남자는 여기에 달라붙어 있다. 어떤 의견에 주장했답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니까 이건 her가 되겠고 이건 being이 되겠죠. ing형. 그러면 똑같은 뜻이 되는 이런 용법도 있는데 중학교 용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이번에는 아까 이제 명령했다를 가지고 처음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명령하다는 와또 오 하면서 이게 목적격 와또 아를 또를
또로 고치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우던 방법은 나는 명령했다. him to go 이렇게 쓰는 것이 맞았죠. 이거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이상의 용법이 되겠죠. order 뒤에는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단 문장이 나올 때는 he go there라고 이렇게 쓰는 거다. 주어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원형. should를 붙이면 조금 요거보다 뒤떨어진 용법이긴 하지만 왜냐면 간단하게 쓰는 게 좋은 용법이니까. 그렇지만 틀린 건 아니죠. he should go there. 그러니까 order 뒤에는 목적격 to를 to로 쓸 수도 있고 그건 이미 기존에 배우는 what, 또, o, ask를 to로 쓰는 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주어 should 원형 또는 should가 빠진 원형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거에 뭐 삼성에 취직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만 이 move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런 쪽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제에 명령하다, 동의하다라는 단어인데 의견이 같다라는 같을 동자가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움직일 동자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를 했죠. 움직일 동자로 썼죠. 움직일 동자라는 건 회의 시간에 의의 아니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옆 친구한테 야 우리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건 제한이고 회의 시간에 우린 다음 일요일에 우리 학급 어디에 뭐 소풍을 가기로 저는 제안합니다. 그것이 이제 좀 높은 차원으로 말하면 동의합니다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어떤 정식 회의에서 의견을 발의하는 거, 의견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걸 이제 동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움직인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 쓰는 말입니다. 그는 의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 시간에 제안을 했다. 회의 시간에 의안을 냈다.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의했다. 뭘? 항상 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the bill, bill은 우리가 이제 좀 저열하게 말하자면 삐라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거 다 빌입니다. 그 광고지 전단도 빌이고 지폐도 빌이고 종, 그 다음에 집 뭐 어떤 영수증 같은 것도 빌이고 그 다음에 뭐 청구서도 빌이고 수많은 빌들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이게 법안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을 이렇게 바꿉시다 하고 안을 내는 거예요. 빌. 그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칩시다. 그는 안건을 냈습니다. 그런 법안은 reject. 이게 거부하다죠. 그러면 법안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안은 거부돼야 되니까 be 플러스 rejected 이게 수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문장이 맨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씁니다. 그는 안건을 냈습니다. 그런 법안은 거부되어야 된다고. 그럼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도 좋고 should를 빼도 바로 원형이 되는 be rejected 이렇게 되겠죠. 그는 안건을 냈습니다. 그런 법안은 be rejected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주제의 명동권 봐요. 이게 주장하다, 제안하다, 결혼하자고 제안할 때 프로포즈 있죠. 이것도 제안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그 다음에 이게 안건을 내다, 동의하다, 명동권. 조금 어렵습니다. 뭐 여기까지 안 외워도 되겠지만 recommend 이거 권하는 겁니다. recommend. 그 다음에 바라다, desire. 그 다음에 요구하다들이 출제가 참 잘 됩니다. ask, urge, require, request, demand. 자, 이거 단어 수준으로 거기까지 올려 뭐 외우면 다행이고 가능하면 빨리 외우면 좋겠죠. 요구하다, ask, urge, require, request, demand.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도 오더처럼 문장으로 쓰면 나는 요구했다. 오늘은 그 남자가 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답이 됩니다. 그대로. 아니면은 얘도 오더처럼 him to be 이렇게 목적격 to를 써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should의 용법을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지금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should는 대입에서 조동사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높은 수준의 조동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should를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부탁드릴 시간까지 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